네, 21대 국회 화제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성남시 분당구 을에서 또 역전 드라마를 쓴 분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이 막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나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선거 끝나면 당선 인사 다닌다고 해서 바쁘고요.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극복할 거냐. 그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5월 30일부터 새로운 임기지만 네. 예. 임기 시작과 관계없이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네. 예. 코로나 극복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쪽에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을 하면 또 보수 네. 강세 지역이라고 꼽히고 있는데 여기서 두 번이나 또 연임을 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 당선인을 뽑아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위 뭐 보수의 우리 민주당의 험지, 보수의 아성 이렇게까지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씩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정당과 어떤 정치인이 우리 지역을 대변했을 때 나라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분당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분당 지역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 어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 중산층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네.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내왔고 그리고 우리가 중산층과 함께 서민이 함께 잘 사는 네. 그런 대한민국과 우리 분당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 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평가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경제 제가- 전문가시잖아요. 예,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에 한 20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주소만 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과 스킨십 그리고 지역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김병욱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예.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느냐 그런 자평을 예. 하고 싶습니다. 분당을 포함해서 좀 특히 보수세가 강한 예. 지역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선거운동 하시면서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분당이 보수세, 예. 그러니까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 또 이상 또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잖아요. 운동하시면서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힘든 거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 있어서 특히 마스크 관련된 이슈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문제, 예.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저는 우리 그 지역의 보수라고 자칭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이시고 양심적이시고 건전하신 보수들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네. 내가 여유 있을 때 세금 내는 것이 행복한 그런 입장을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시고 네. 그렇지만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로 현금화되지 않는 평가 금액에 대해서 예. 네. 세금을 계속적으로 많이 내오는 것에 대해서 예.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분명히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그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입법 활동도 해왔고 앞으로도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한 네. 이 종부세 경감 또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겠다. 저를 믿어달라. 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예. 또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그렇죠.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오시고 나서 예, 예. 또 여러 토론회에서 또 그런 발언이 좀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세금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많은 언론들이 이거 선거용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 부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 부담 완화시키는 부분 또 대출 규제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활동하실 계획입니다. 예, 저는 지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해왔고요. 예. 앞으로도 제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세금이라는 것이 이 조세 저항이 없게 그분들이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9억으로 되어 있는 고급 주택의 범위를 과연 9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 사실은 이게 9억이 공시지가 기준이거든요. 시세로 따지면
한 14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또 과잉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는 해당 안 되면서도 9억이 공시지가냐 시가냐 이걸 혼돈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예. 마치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어떤 잘못 오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나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네. 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대신에 내 집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예. 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 예. 투기의 목적이 없는 실소유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균형점을 찾아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새 원내 사령탑으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요. 예, 예. 저희 책임입니다. 그렇죠. 새 국회가 시작된 만큼 기대도 남다르실 것 예. 같은데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2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180석이라는 네. 과분한 의석을 국민들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의 각오와 어깨에 대한 무게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당선자들께서도 투표를 할 때 상당히 고심과 고심을 거듭한 끝에 네. 내린 결론이 이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런 어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리고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자가 느끼는 무게감 이런 어떤 것들이 걸좀 중점적으로 보고 저는 뽑으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지만 네. 야당과 잘 타협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협치를 기반으로 성과 내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신임 원내대표께서 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주신 이 180석이라는 의미도 살려나가야 되겠죠. 예, 앞으로 계속 좀 추진을 잘해 나가라. 1, 2, 3번 후보가 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과 좀 가까우셨죠? 제가 아까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번 혹시 3번 정성호 의원이 이제 뭐 이재명계로 예. 이렇게 분류되는 분인데 누구를 뽑았는지 말씀은 하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예.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세 분 다. 어떤 질문을 예. 드리려고 여쭤봤냐면 예. 어쨌든 이제 1, 2번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님도 그렇고 김태년 이제 신임 원내 대표께서도 그렇고 친문 색깔이 강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개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이 이제 생각보다 낮은 좀 저조한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당의 노선이나 색깔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친문, 비문, 찐문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저희 당내에서는 그런 구분과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거의 없고 특히 원내대표 선거는 출마자 개인과 우리 국회의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예, 투표가 예. 행해지는 그런 투표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평가하는 그 부분은 솔직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과를 잘 내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데 과연 네.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네. 세 분이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미세한 차이를 두고 우리 의원들이 투표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협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교묘하고 낮은 자세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한 야당도 네. 야당의 물론 역할이 견제와 비판이라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지만 야당도 여당과 또는 정부와 협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비판과 견제도 중요하고 때로는 발목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큰 틀에서는 협치를 하겠다. 협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 국회의 예. 도리다. 그리고 네. 그것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네. 이런 모습들을 여당과 야당이 함께 보여줄 때 네. 저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세계에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시간이 말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예. 들어가서 꼭 하고 싶은 일들 어떤 게 있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경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경제 중심적인 의회 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희가 저성장 시대를 넘어서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견되는 아주 위중한 시기에 저희가 국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있게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21대 국회의 핵심은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에너지와 힘을 어떻게 모아 나갈 거냐.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지를 모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꼭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 속에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습 그리고 정말로 일하는 국회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저도 열심히 예. 뛰겠다는 말씀을 지금 여당이 드립니다. 180석 이상 거대 예. 여당이고 예. 또 마침 내일 이제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70%가 넘어요. 예, 대단하죠. 굉장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정부 여당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과분한 어석을 주셨죠. 과분한 어석을 주셨고 그 어석의 의미에는 그동안에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네. 앞으로 더 잘해라. 그런 의미도 상당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꼭 우리 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상대 야당이 믿음직하지 못하니까 수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과 우리 정부에 대한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 지지를 기반으로 상당한 비판도 들어가 있다. 네. 예. 그런 어떤 겸허한 자세로, 그런 낮은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의원들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나갈 때 국민들의 박수를 보내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서 네. 저희가 IMF를 잘 극복해서 IT 네. 강국과 한류의 세계화를 이뤘듯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비대면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네. 보건 의료의 강국 대한민국 이런 위상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